문법으로 작동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오디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on't TikTok Ad, Do TikTok.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쪽의 미디어 스피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체 미디어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강정수라고 합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틱톡 마케팅이라는 조금은 실용서 같은 느낌의 책을 썼는데요. 기본적인 여기서 담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잘못됐다거나 효율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를 대했던 이러한 자세로 틱톡을 했다간 다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근히 설명할 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터가 좀 틱톡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1차적으로 소셜미디어의 문법이 다른 소셜미디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에 되게 적합하다는 것. 왜냐하면 여기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문법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 중심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대부분 레드오션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가닉 도달률은 10% 이상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광고 인벤토리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광고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올라갔다는 점. 두 번째는 타겟팅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법으로 작동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어떤 생활 문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오디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틱톡에서 브랜드가 이야기해보고 놀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틱톡에서 인상 깊었던 마케팅 성공 사례는 국내에서는 전 바밤바송을 들고 싶습니다. 바밤바송은 이용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밈 현상을 하고 있을 때 바밤바가 뛰어든 거죠. 우리가 이걸 후원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바밤바송을 한번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보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밈을 브랜드가 뛰어드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밤바송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에어팟 광고를 보면 에어팟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꽂고서 머리를 흔들고 중간에 줄넘기 가서 하고 안 되면 벽에 한번 부닥쳐 보고. 근데 그런 애플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애플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되게 고급스럽게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애플 광고들도 저는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보고요. 틱톡의 마케팅은 저는 3개 축이 있습니다. 올가닉 계정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하고 협업, 광고 계정 운영입니다. 올가닉 계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올가닉에서는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해볼 수가 있죠. 터지는 게 나와요. 그 문법을 이해하면서 그거를 광고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슬로건이 틱톡 광고하지 마세요. Don't TikTok Ad, 그다음에 Do TikTok. 그러니까 틱톡 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올가닉 계정 운영하다가 반응률 좋은 거, 도달률 좋은 거는 광고비 태워서 도달률 극대화 시키라는 뜻입니다. 크리에이터와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죠. 처음에 붐업을 시켜줄 때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데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틱톡이 작동하는 문법을 잘 압니다. 알고리즘의 문법을 알고 틱톡 오디언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틱톡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댓글에서 게임하고 노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틱톡의 문법을 이미 체화했기 때문에 거기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된 거거든요.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되게 멋진 샷이 중요해요. 그러면 브랜드도 되게 때깔 나와야 되거든요. 인스타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틱톡스럽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찍을 때는 레시피를 아주 자세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도를 빨리게 해서 보던 10초씩 넘겨서 보던 체계적으로 완벽한 레시피를 전달해주는 게 유튜브에서는 중요합니다. 틱톡에서는 그랬다가는 지루해서 그냥 넘겨가요. 핵심 거 2개만 넣고 만드는 레시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그 레시피대로 음식 만들어서 나도 그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타치즈하고 올리브유만으로 파스타를 만드는 법을 누가 올렸어요. 그달에 월마트에서 그 페타치즈가 솔드아웃 됩니다. 왜 솔드아웃 됐냐면 사람들이 먹어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사서 그 영상 나도 찍어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 문법이 인스타그램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미있는 현상들, 크리에이터의 협업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동하는 로직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틱톡 광고와 다른 소셜미디어 광고의 차이점은 유튜브는 광고를 보고 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릴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보면서 넘기는 거는 중간에 광고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그 앞뒤에 있는 영상하고 비슷하게 재미가 있으면 봐버리거든요. 이 광고를 좀 더 오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틱톡에서 도저히 그룹핑할 수 없는
이런 걸 집어 넣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어때 저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되게 크게 했죠. 그러면서 나는 오늘 설악산 가고 나는 오늘 제주 가고 나는 뭐 부산 해운대 가가지고 그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찍었어요. 이런 영상 그러면 이용잡으로 지금 부산 갔다 오고 속초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틱톡에서 가장 좋은 광고들은 뭐냐면 나도 저거 해봐야지. 나도 저거 똑같은 거 한번 흉내 내봐야지. 팬데믹 때 패션쇼를 못했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틱톡에서는 미션을 도전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지하보도에서 런웨이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션을 월마트에서 우리 런웨이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버버리나 이런 데서는 그걸 유사하게 해버립니다. 월마트에서 콜라보를 하는 거죠. 거기서 런웨이. 그러니까 브랜드도 광고를 어떻게 찍습니까? 이용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브랜드가 광고를 따라 찍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재밌다고 볼 거 아니에요, 트렌드가. 되게 신속하게 트렌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광고 결정하고 다음 달에 제작합시다. 제작하고 나서 편집 한 달 합시다. 시사회 한 달 합시다. 이렇게 광고 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 한다면 2, 3일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고도 되게 신속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대단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월마트하고 버버리가 협업해서 런웨이 하는 겁니다. 자, 이 광고하고 정말 버버리 때깔 나게 하는 유튜브 광고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광고도 다르다는 거죠.